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엑사쌤 요리토리 쌤입니다. 와! 자, 오늘도 재미난 이건 뭐 역사 얘기인데 이건 역사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식 같은 거. 어, 일본 사람 우리 보면 지금 그지 이렇게 항상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서로 이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이 이해관계가 있고 때로는 뭐 서로 이제 친하게 지냈다가도 때로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그게 단지 과거에 그랬던 게 그런 우리나라에 나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도 지금 보면 막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반칙들 막 하고 그지 막 편파 판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항의하니까 한국 뭐 누구들만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이야. 자기들은 아주 뭐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참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꿋꿋이 지금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또 성적을 내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빨이 아주 이상해. 안 예뻐. 덧니가 많아. 그지? 이빨 사람들 보면 한 번씩 뭐 TV에서 보는 일본 사람들 보면 그냥 일반 길거리 가는 시민들 보면 이빨이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던 삐죽삐죽.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키가 작아요. 한 6에서 7cm가 작아.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체격이 작을까? 이게 덧니하고도 연관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제 음식 중에 하나인 돈가스. 이 돈가스가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온 거잖아. 그 돈가스하고 이 덧니하고 일본 사람 키하고도 연관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일단은 저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약 한 6, 7cm가 평균 신장이 작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게 그런데 현재만 그렇냐? 아니야. 과거에도 아주 오랜 과거에부터 이 일본인들은 키가 작았어. 그 아마 삼국시대 이전부터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일단은 남아있는 기록을 봤을 때 임진왜란 당시 이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 조선에 쳐들어왔잖아. 거기에 그렇게 했을 적에 이 조선 병사가 일본군을 몰래 살펴보고 와서 자기 지휘관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본군은 우리보다 너무 작다. 그리고 먹는 것도 3분의 1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게 있고 반대로 일본군도 조선 군사를 갖다가 정찰을 하고 와서 이렇게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 사람은 키가 너무 크다. 먹는 것도 우리의 두세 배를 처먹더라. 이렇게 한글 기록을 있는 걸 보니까 임진왜란 이전 조선시대부터도 이미 키 차이가 확 이렇게 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개화기 때 19세기 말에 1800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잖아, 그지? 받아들이고 우리도 조금 더 뒤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또 외국의 그런 개화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과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훨씬 더 크고 밥도 훨씬 더 많이 먹으며 조선인들이 힘이 훨씬 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2014년에 영국의 어디 런던에 있는 어떤 한 대학에서는 전 세계 200개 국가를 상대로 1914년부터 2014년까지 100년간 평균 키의 변화를 조사한 게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1914년에 한국은 남자가 1914년에 대략 한 160cm에서 2014년에 175cm 평균 신장이 15cm가 고 여자는 145에서 165로 20cm가 이제 키가 커졌다 그래. 일본 사람은 남자가 155에서 170으로 15cm 역시 커졌고 여자 키는 140에서 한 160 정도로 역시 한 20cm가 커졌다고 해. 근데 하지만 차이를 봤을 때 아직도 한 5cm에서 6cm 여기도 비슷하게 그치? 우리나라보다 키가 작고 아시아 중에서는 우리 한국인이 제일 키가 크다고 해.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키가 작을까? 이게 크게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은 첫 번째 유전적인 이유, 인종.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가자. 일단은 처음에 최초 인류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나왔어요. 구석기 시대 때 그 아프리카에서 구석기인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전 세계로 이게 퍼졌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 추운 지방으로 간 구석기인들은 키가 커졌어. 왜냐니까 이 큰 키가 이 추운 지방에서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더 유리하기 때문에 키가 크게 진화를 했대. 반대로 따뜻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구석기인들은 이게 키가 작아졌대. 왜냐면 더운 지방일수록 키가 작은 게 체온을 유지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진화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에서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라는 북유럽,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평균 키가 제일 크고 키가 이제 작은 나라는 뭐냐면 태국, 베트남 이런 어떤 이제 원주민들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원주민들은 키가 아주 작아. 그러니까 이게 날씨하고도 키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추운 지방을 갖다가 이걸 우리가 북방계라고 불러. 북방계 인종. 더운 지방을 우리가 남방계 인종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인종들이 아무튼 막 섞여가지고 우리 만주와 한반도 쪽으로도 이 북방계 인종도 오고 남방계 인종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섞여서 이렇게 막 결혼도 하고 살았단 말이지. 그리고 구석기 시대 때는 한반도와 일본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는 일본과 한반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구석기 시대 때는.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가 오면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가 생겨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바다가 이제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섬으로 고립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계속적으로 키가 큰 북방계 인종과 남방계 인종이 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섞여 왔지만은
신스케 시대 때에 일본은 구석 시대 때 건너갔던 그 인종들 외에 다른 북방계 키 큰 북방계 인종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의 유전자에는 키가 작은 남방계의 유전자들이 반 이상 남아있다는 거야. 대신 우리 한반도는 이 북방계 인종의 그런 유전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일본에도 키 큰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종적인 이유가 하나가 이제 있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시대에 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일본에는 아소카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저 덴무천왕이라고 있어. 덴무천왕이라고 일본 왕을 갖다가 저거들은 그냥 천왕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이 덴무천왕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천왕인데,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이야. 덴무천왕이. 그리고 일본의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기도 하고. 이 왕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완전히 불교에 너무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불교의 교리 중에서 있는 살생금지, 불교에서 살생금지를 하면서 일본 전 국민한테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려버려. 육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고 하면 이게 이제 635년이야.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냐 하면 육식금지가 메이지 유신 전까지 1800년도 후반까지 1200년 동안을 갖다가 육고기를 안 먹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네. 그래서 주로 먹는 거는 뭐냐면 생선, 채소, 쌀밥. 월남쌀. 근데 이 우리가 키 성장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가지고 고기 단백질이 아주 굉장히 영양소적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1200년 동안을 갖다가 고기를 안 먹었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키가 클 수가 없는 거야. 응? 키가 클 수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이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턱뼈가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질긴 고기를 자꾸 씹으면 턱뼈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생선이나 채소나 찰밥을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기에 비해서 부드러우니까 턱뼈가 이게 퇴화하는 거야. 즉 말해서 턱이 이렇게 가름해지게 돼. 그런데 이빨은 그대로 나.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이 지그지그로 해가지고 치열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본인들의 이빨이 보면 예쁜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일본 애들은 거의 다 어릴 때부터 이게 교정기를 거의 하는 게 그냥 그게 그냥 룰이야. 그냥 거의 교정기를 그렇게 하고도 보면 덧니가 막 나고 보이고 이렇게 하고, 또 한때 일본은 이제 이게 덧니난 여자가 귀엽다는 가와이가 귀엽다는 건데, 이 귀엽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애들까지도 일부러 이빨을 빼가지고 덧니를 만드는 덧니 성형을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어. 그게 이제 그게 불과 한 10년, 15년 전이야. 아무튼 그냥 일본 남자들이 덧니난 여자가 귀엽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했대. 그 유행했대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바로 덧니가 하고 이빨이 이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육식을 먹지 않았어. 1200년 동안 육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메이지 천황 이 메이지가 그거 천황 이름이야. 메이지 천황 때 일어난 계획이라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야. 외국 문물이 이제 외국 문물을 받아 들였단 말이지. 스테이크. 우리 보면 그거 일본이 한 건 미국의 페리 제도 기억합니까? 안 했나 그거? 그건 안 했었나? 세계사 안 했었나? 네. 아무튼 미국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처럼 미국이 어떤 강압적으로 이 문을 열려고 해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개방을 한단 말이지. 그때 왕이 내가 메이지 천황이었는데 메이지 천황이 외국인을 보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일본들에 비해서 그냥 거인들이야, 거인들. 이때 키가 아까 봐봐. 남자는 150에서 155밖에 안 돼요. 헐, 내가 한 거인이야. 그러니까 서장훈급과 박나래급 그냥 완전히 그냥 같이 쓰면 일본인들은 어린애인 거야. 그러니까 이 메이지 천황이 우리도 이렇게 개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처럼 힘을 키우려면 우리도 체급도 외국인들처럼 커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는 무조건 국민들한테 이제는 반대로 육식을 무조건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육식을 갖다가 명령을 하는 거야. 모든 국민이 육식을 해야 된다. 육식하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문명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육식을 갖다가 막 먹으라고 명령을 해.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1200년 동안 안 먹어왔단 말이야. 그 고기 비린내를 갖다가 그 고기 잡내를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는 거야. 그걸 튀겼나? 그래서 그걸 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본에는 여러 가지 이 신들을 갖다가 많이 모셔. 자기만의 어떤 신들인데 그러니까 이 일본의 종교는 불교 플러스 이상한 자기들 어떤 토속 신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고기를 먹으면 일본인들의 영혼이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나 이런 걸 먹어야 영혼이 맑고 정신이 맑아서 신들하고 이게 나한테 들어오면서 복을 주는데 고기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나의 영혼과 정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또 고기를 또 거부하는 거야. 냄새 때문에 거부하고 자기들 종교 때문에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거부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명령을 내린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범들이 궁굴에 들어가서 이 천황을 암살 시도를 하기도 해. 그 정도로 거부감이 있지만은 아무튼 이 메이지 천황은 끝까지 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육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거부감이 없게끔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고기를 먹일까 하다가 일본인들이 잘 먹는 게 보면 이 전골 요리. 전골 요리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네. 이 냄비에 있잖아, 그지? 그 전골을 갖다 보면 원래는 그 중국 거. 선물 맛있어. 생선에다가 생선, 채소, 이런 거 같은 이제 국물 요리란 거잖아, 그지? 이렇게 냄비에 해가지고 나베라 하잖아, 나베, 아, 나베, 나베. 그지? 이걸 전골을 그래. 나베라 하는 거, 나베. 유나베. 이렇게 주로 자기는 생선과 채소하고 이렇게 국물 넣어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지. 여기서 생선 대신에 생선 넣는다. 아주 얇게 썬 고기, 뭐가 어때서? 슬라이스한 고기를 넣어 먹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일단은 이빨도 약하기 때문에 아주 얇게 쓰면 고기가 이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스키야키라고 들어본 적 있나? 스키야키. 아무튼 이런 요리를 스키야키라고 불러. 스키야키.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나베. 이렇게 먹고 또 일본인들이 좋아하던 게 튀김을 엄청 좋아했어. 돈가스? 그래서 근데 그 일본인들은 채소 튀김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그 튀김을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메이지 때 이게 외국의 어떤 그런 요리들도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 중에서 프랑스 요리 중에 하나가 커틀릿이라는 요리가 있어. 커틀렛. 프랑스 요리 중에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이걸 이제 펴가지고 고운 빵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고기에 겉면에 익혀가지고 기름에 튀기는 건데 이걸 갖다가 흉내내가지고 아주 거친 빵가루를 이용해서
고기를 통째로 튀겨내는 돈가스가 오게 된 거야. 돈가스가 튀김에서. 근데 왜 이 거친 빵가루를 쓰느냐? 아예 고기인 줄 갖다가 아예 속이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빵가루로 확다 뒤죽박죽 해가지고 고기인 줄 모르게 일단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돈가스라는 게 이렇게 유행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이제 고기를 이제 점차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사람들이 점차 조금씩 고기를 먹기 시작을 이제 해왔다는 거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 이 영양 불균형이 있는데 일본인들은 어떤 음식이 어떤 맛을 좋아하냐 그러면 느끼한 거. 달고 짠 걸 좋아해. 굉장히 단 음식과 그리고 짠 음식을 일본 계란말이랑 김치 달던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달달한 거 좋아해. 그리고 우리 보면 일본 그렇게 이게 이제 떡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앙금이 굉장히 달아. 우리나라는 이제 사팔떡 같은 거 있으면 안에 앙금이 있어도 그냥 그렇게 그냥 단맛이 나지만은 일본은 완전히 달아. 그러니까 이 달고 짠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거야. 희한 되겠다. 달고 짠 거. 그리고 우리 덮밥 알지? 덮밥. 네네. 일본에서 덮밥이 유명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밥을 먹을 때 밥 양만보다는 반찬 양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탄수화물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고루고루 섭취를 하는 데 비해서 이 일본의 덮밥을 보면 이렇게 있으면 밥은 입당하는 데 비해 반찬은 조금만 올려져 있어. 맞아.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디 식당 가도 반찬 양이 항상 작아. 조금밖에 안 줘. 반찬 양이. 수상지가 막 3개밖에 안 와. 근데 고추장아찌가. 우리가 짱어덮밥을 가득해서 보면 밥은 입당하는데 짱어는 한 2마리. 그러니까 밥은 진짜. 그러니까 쌀밥을 정말 좋아하는 거야. 반찬보다는. 와. 쌀밥. 과도한 쌀밥. 쌀이 진짜 너무 과도해. 일본식으로. 과도한 쌀밥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영양의 불균형이 와. 뭐냐면 단 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 당분. 당류. 짠 거는 나트륨. 탄수화물. 탄수화물 이것도 이제 이게 당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포도당. 그래 아미레이스에 분해 조용히 해라. 이 당분과 나트륨이 사람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너무 이게 적절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 몸에 필요한 건데 과도한 당분과 과도한 나트륨은 병을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빼들어가요. 이게 체외로 밖으로 빼내버려. 구멍이 쏙쏙 뚫려요. 골다 골지. 그러니까 이게 뼈를 성장시켜. 왜냐면 뼈 성장에는 칼슘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칼슘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속쓰려. 그러니까 뼈가 성장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인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당뇨병이야. 당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당뇨병에 많고 굉장히 인구의 아무튼 10몇 프로가 그냥 당뇨병을 달고 산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분간 나트륨 때문에 키가 클 수가 없는 거지. 뼛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칼슘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원래 인종적으로도 조금 남방계, 키가 작은 남방계에 이런 유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1200년간 고기 단백질을 먹지 않았고 이렇게 영양이 불균형된 이러한 생활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키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래서 일본인들은 이 키가 작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 백무천왕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무튼 대문천왕은 아소카 시대의 왕이다. 왕이고 일본이랑 국호를 처음 사용했다. 국호를 처음 사용했던 왕이고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다. 고기 먹지 마. 이게 먹지 마. 메이지 천황, 메이지 유신을 입었던 메이지 천황은 육식을 고기를 무조건 먹어라. 무조건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했던 왕이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니입니다. 키가 작다. 미니. 미니. 몰라 그래서 또 일본인들은 또 원래적으로 이렇게 키가 작아 보는지 몰라도 미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 아 미니어처. 어. 미니어처. 이 미니라는 말도 원래는 물론 그게 이제 미니샵 이런 거 있잖아. 영어지만은 그 미니멈, 맥시멈이 이제 최소, 최대 이런 말이지만은 이게 미니라는 원래 또 일본인들은 영어 발음을 아주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제 미니 해가지고 이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걸 아주 그런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지. 작게 만드는 것은. 일본 볼펜도 잘 만들죠. 볼펜 진짜 Z 스트립. 그래. 아무튼 이렇게 뭐 워낙 이 작은 것들을 아기자기하고 작은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일본인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데도 또 있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농민들이 즉 국민 백성들이 왕이 너무 막 못살게 굴면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 들고 일어나. 일본은 뭐 굽히고 막 들고 일어나는데 비해서 일본인들은 아주 순종적이야.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그래 뭐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뭘 착취하고 다 빼들어가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막 그에 저항하거나 반란하거나 이런 뭔가 아무튼 이게 저항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적어. 그게 아마 채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마음 힘도 없기 서로 그냥 마인드에 낙이 없어서 자체가 너무 이렇게 순종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 우리는 고기 뜯고 해가지고 물론 고기를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고기가 있으니 우리는 안 되면 막 다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 막 그냥 이러는 한국에 그지. 그래.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거 우리가 일본에 보면 이제 막부라 해가지고 막부 정권이라 해가지고 막부가 없나요? 무사. 일본에는 꽤 오랫동안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군인이 그러니까 장군이 이제 천황은 있는데 그 쇼군이라는 그런 장군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그걸 다스렸단 말이야. 이제 천황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있는 사람이고 이 쇼군이 다스리는 걸 우리가 막부 정치라고 하는데 정말 무사 정권이야. 우리 고려 때의 그런 이제 이게 무신 정권처럼 무사 정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면 밑에 이게 농민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걷는단 말이지. 근데 농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얼마를 걷냐면 무조건 반을 걷어. 반? 뭔 단위야? 가지고 있는 거야 반? 그러니까 자기 수확량에 무조건 그냥 반이야. 반을 가져가. 우리 조선시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거든. 응? 그래가지고 이게 재미난 일이 뭐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가 있잖아. 임진왜란 때도 친일 조선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냥 이미 일본이 그때 조선 분들이 막 계속 패배하고 무너지고 한양이 막 뺏기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보면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어.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9년까지 7년간인데 실제 전투는 1592년부터 해서 1593년 초까지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 1598년인가 2, 3, 4, 5, 6, 7, 8 1598년에
이제 이게 정유재란이라 해가지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는 잠깐 요 사이에 5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 일본군대로 계속 그대로 남아있고 전쟁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게 대치가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은 일본군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조선이 우리를 언제 지켜줬냐? 나는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이게 조선인들이 많았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이거에 듣고 그냥 바로 마음을 돌려버려.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반을 빼들어 가는 거야. 반을 이상을 빼들어 가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그냥 당연시 됐거든. 근데 이걸 조선에서 이 그대로 농민들이 수확한 걸 반을 갖다가 일본 군대가 이렇게 빼들어 가니까 완전히 그냥 열받아 버린 거지. 그런 것도 있다. 아무튼 근데 일본 생각해보면 일본 농민들은 자기 수확한 거에 반을 빼들어 가도 그냥 아무런 소리를 안 했다는 거야. 착한 건지 그냥 뭐 했는지 너무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했고 어떤 그런 문화가 이어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지금도 일본인들은 보면 순종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 국가가 뭐 했을 때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반발하거나 뭔가를 나서서 표현을 안 해. 그냥 근데 우리한테는 왜 그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다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시켜가지고 아무튼 그러한 국민성들이 이제 물론 이게 뭐 위기의식 때는 보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를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 아무튼 오늘은 이 일본인들이 왜 키가 작은지 그리고 왜 덧니가 났는지 돈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 알아봤어요. 네. 안녕.